첫 번째 문제. 업무, 잡별로 급여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그 업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업무 이름들과 급여 평균을 출력해 보자.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EMP 테이블에서 조건식이 평균이 200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별 급여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을 먼저 묶어야지 업무별로 급여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200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조건식은 where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룹 바이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좌우로 묶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좌과, 그 다음에 급여 평균은 에버리지, 샐러리, 요렇게. 자, 일단 요렇게만 먼저 볼게요. 이렇게만 먼저 보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EMP 테이블에서 업무별로 그룹을 묶었어요. 업무는 5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고요. 세일즈맨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고, 프레지던트가 있어요. 클럭이 4명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 4명의 평균을 계산한 게 1037.5. 그 다음에 세일즈맨도 아마 4명인가? 3명인가? 아, 4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평균이 1400. 그 다음 매니저가 3명이었나? 매니저의 그 3명의 급여 평균이 2758.3.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몇 명일지는 모르겠는데 2명이었나요?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 2명의 평균이 3000,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사장님은 1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1명이니까 그냥 그 한 개의 값이 평균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평균을 계산했을 때 매니저, 애널리스트, 프레지던트는 전부 다 평균 값이 2000 이상이고요. 클럭이나 세일즈맨은 평균이 2000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거는 요 세 개의 업무들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식이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요거 세 개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조건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식이 having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고 조건식은 급여 평균이죠. 급여 평균은 average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되죠. 200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매니저는 2758.3, 애널리스트는 3000, 그리고 프레지던트는 5000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것도 라운드를 써가지고요.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정도만 보여주면 적당하겠죠. 그죠? 정렬을 해라라는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하고 남겨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비교하실 때도 셀러 급여의 평균이라고 해주셔야 돼. 급여 평균을 계산한 값이 2000 이상이면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별로 그룹을 묶었을 때 다섯 개의 업무가 나오고요. 그 5개의 업무들 중에서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업무들 3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 3개의 그룹에서 업무 이름, 급여 평균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select, 일단, 자, 무엇이 select 될지는 모르겠지만, from, EMP 테이블이겠죠? 뭐, 직원에 대한 정보, 매니저에 대한 정보, 급여에 대한 정보, 업무에 대한 정보, 전부 다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 자, 이거 조건식이죠. 근데 이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별로 그룹을 나누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룹을 나누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where절로 쓰시는 거죠. MGR이 is not null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별로 계산하겠다. 그럼 업무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 by 잡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업무별로 묶었을 때 조건이 또 들어가요.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이다. 요건 조건식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그 이전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별로 5개의 업무가 나오는데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업무들은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게 having이라고 하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having average salary가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트만 채워주시면 돼요. 셀렉트에서는 업무 이름도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급여 평균도 보여주면 좋겠죠. 라운드. 그 다음에 어, 에버리지 셀러리. 그 다음에 두 자리.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프레지던트가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 어널리스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 이렇게 나오죠. 프레지던트 여기서는 위쪽과 다른 프레지던트가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웨어에서 이미 프레지던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업무를 보시면은요. 한 명밖에는 없는데 이 직원은 매니저가 없어요. 그렇죠. 널이죠. 널이기 때문에 이 한 줄이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웨어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업무는 클럭, 세일즈맨, 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클럭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럭이 4명이 있죠. 클럭 4명의 급여 평균을 계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맨이 이렇게 4명이 있죠. 그 세일즈맨 4명의 급여 평균을 계산할 거고, 그다음 매니저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매니저 3명의 급여 평균을 계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는 2명밖에 없죠. 그 2명의 급여 평균을 계산하겠죠. 이렇게 각 그룹별로 그 급여 평균을 계산해서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그룹을 찾는 거예요. 2000 이상인 업무들을 찾는 거죠. 2000 이상인 업무들은 이렇게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둘만 있습니다. 둘만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그 별명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라운드, 에버리지 이렇게 함수들이 쭉 사용되어져 있는 식이 써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별명을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잘 되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해요.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 웨어절이에요. 웨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부서별 업무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로 나뉠 거. 그룹을 나눠주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부서별과 업무별 합쳐서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웨어절은 그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룹 바이에서 컬럼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 어떤 식으로 그룹이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select from emp 그룹 by 부서는 부서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업무는 job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dptno와 job을 쓸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에서 컬럼 이름 두 개를 썼으면은요. 두 개를 썼으면 셀렉트에서도 두 개를 셀렉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직 이 문제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만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부서 번호가 들쭉날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들쭉날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더 바이까지를 하나를 더 넣을게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DPTNO,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넣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오더 바이까지는 없었어요. 자, 몇 개의 그룹이 생기냐면 9개의 그룹이 생깁니다. 10번 부서의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 10번 부서의 매니저라고 하는 업무, 10번 부서의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업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의 분석가라고 하는 업무, 20번 부서의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 20번 부서의 매니저라고 하는 업무 이런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30번 부서의 클럭, 30번 부서의 매니저, 30번 부서의 세일스맨 이렇게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14개의 행이 있는데 1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14명의 직원이 여기 있는 그룹들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9개의 그룹들 중에서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2개 이상의 컬럼으로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2개 이상의 컬럼으로 그룹을 묶을 때에는 이렇게 2개의 값이 서로 디스팅크트하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10번 부서 클럭이라고 하는 그룹과 10번 부서 매니저라고 하는 그룹은 다른 그룹인 거예요. 그리고 10번 부서 프레지던트도 다른 그룹인 거고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클럭이더라도 10번 부서의 클럭이라고 하는 그룹과 20번 부서의 클럭이라고 하는 그룹은 다른 그룹인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의 생각인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직원 수는 그 그룹에 행이 몇 개가 있느냐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직원 수. 직원 수. 그러니까 10번 부서의 클럭은 한 명이고요. 10번 부서의 매니저도 한 명, 10번 부서의 프레지던트도 한 명. 그래서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3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에서 애널리스트 2명, 클럭이 2명, 그리고 매니저도 2명이에요. 그래서 20번 부서에서는 5명이래요. 그리고 30번 부서는요, 클럭이 1명, 매니저 1명, 세일즈맨이 4명이 있어서 6명이 있습니다. 요거 다 합치면 14명이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자, 직원 수 했으니까 그러면 급여 평균은 어떻게만 하시면 될까요?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얘가 급여 평균이 되는 겁니다. 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 계산해봐도 그냥 그 값 그대로일 거고요. 2명이면 나누기 2하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항상. 그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2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4로 나누는 것도 아마 대부분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라운드까지 안 쓰셔도 그 소수점 이하가 아주 길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같이 출력하자라고 하면 여기다가 min,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급여, 최소값, 그 다음에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s, 급여, 최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번 부서 클럭은 어차피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20번 부서의 애널리스트 보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평균도 3천, 최소값, 최대값도 3천이라는 얘기는 2명 다 3천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20번 부서의 클럭이 2명이 있는데 평균은 950, 최소값은 800, 최대값 1800, 1100이라고 되어져 있죠.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2개 더, 한 명은 800인 거고요. 한 명은 1100인 거예요. 합쳐주면 1900. 1900을 2로 나누게 되면 950이겠죠. 그죠? 그게 평균이겠죠. 나머지 한 명씩 있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으실 거고, 30번 부서에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여기 4명이나 있습니다.
최소값은 1250, 최대값은 1600, 그다음에 이 사이에 두 명이 더 있겠죠. 두 명이 더 있을 거고 그것 네 개를 다 합쳐서 4로 나눠준 값이 1400이란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세 번째 문제까지. 잘 되시죠? 잘 되시죠? 네. 문제에서는 여기 오더 바이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과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오더 바이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부서 번호별로 정렬, 그 다음에 같은 부서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 이렇게 되게끔 네, 이렇게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입사 연도별로 직원 수를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입사 연도별로 직원 수를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음. 자, 입사 연도별로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from EMP 테이블에서 그룹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룹 바이. 자,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입사 날짜로 그룹을 지으신 거.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사 날짜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입사 날짜를 출력해 보시면 13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어, 12월 17, 1980년 12월 17일하고 1981년 2월 20일은 다른 날짜니까. 1981년 2월 20일하고 1981년 2월 22일도 다른 날짜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1981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그룹으로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82년만 또 같은 그룹으로 보고 싶은 거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14명이 아니라 13명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EMP 테이블에서 같은 날짜가 어딘가에 한 명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같은 날짜가, 여기군요, 여기. 1981년도 12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이 2명 있었네요. 같은 날짜에 입사한 직원이. 그래서 얘네들만 지금 같은 그룹으로 묶인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그룹으로 묶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자, 여기서는 약간의 트릭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 약간의 트릭이 뭐냐면 날짜라고 하는 타입에서 연도만 뽑아낼 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는데 그 문자열을 연도만 선택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게 뭐였었냐면 to 캐릭터였었어요. 캐릭터. 문자열로 바꿔주자라는 함수였습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에다가 날짜를 넣어주고 연도 네 자리 이렇게 써주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무엇으로 그룹을 묶는다는 얘기냐면 이거는 앞에 있는 연도 1980, 1981, 1987, 1982라고 하는 문자열로 묶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열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룹 바이에 to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거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 묶여진 그룹과 선택하는 select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select도요. 그룹 바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toCharact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연도 네 자리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80년, 81년, 87년, 82년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as, 입사, 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룹 바이에서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셀렉트 하실 때도 그 형태 그대로 셀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 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카운트만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카운트, 모든 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직원 수. 이렇게 하시면 80년도에 입사한 직원 1명,
81년도에 입사한 직원 10명, 87년도에 입사한 직원 2명, 82년도에 1명.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입사 연도 오름차순. 그러니까 82년도가 87년도보다 먼저 나오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다가 오더바이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오더바이를요, 요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요 내용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1980년, 81년, 82년, 87년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방법은요. 셀렉트에서 사용한 별명은 from이나 where나 group by나 having에서는 사용 못하지만 order by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사 연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순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 SQL 문장을 해석하면서 그 실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EMP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어요. 그룹을 묶으면 1980년이라고 하는 그룹 부분 집합이 나올 거고요. 1981년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1982년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네, 그리고 1987년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그 그룹에서 이 그룹의 이름, 얘가 그룹의 이름이죠. 그룹의 이름과 그 다음에 개수, 행의 개수, 여기 행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행의 개수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 마지막에 출력할 때 그 무엇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select가 3번, order by가 4번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별명 이름은 order by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별명은요. 여기 있는 별명은 from에서 못 써요. group by에서도 못 씁니다. 그리고 having에서도 못 써요. 여기 아무리 입사 연도라고 쓰시더라도요. 여기 입사 연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식별자, 부적합한 식별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써주시고.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쉬운 시간 갖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연도별, 입사 연도별, 부서 번호별, 부서별 직원 수를 출력해 보세요. 그룹 바이에 컬럼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결과 말씀드리고 저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SQL 문장을 해석하는 순서대로 보시면 직원 테이블에서 연도별, 이게 연도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어요. 자, 이렇게 그룹을 묶게 되면 6개의 그룹이 나온대요. 1980년도에는 20번 부서에 입사한 직원만 있고요. 81년도에는 10번, 20번, 30번 부서가 골고루 등장하고요. 82년도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 10번 부서에,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2명이 입사를 했는데 2명 다 지금 현재는 20번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입사 연도와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행의 개수를 카운팅하게 되면 그 행의 개수가 직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 오더 출력할 때 순서는 입사 연도를 처음에 오더 바이, 그 다음에 부서 번호를 두 번째 오더 바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룹 바이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는 그 카운트, 썸, 에버리지, 맥스, 민과 같은 이런 집계 함수들과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SQL 문장이 그룹 바이.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